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임광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신지 네. 자기소개 길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포동에서 빌딩 전문 중개를 하고 있는 임광선이라고 합니다. LNL 부동산 중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 업체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꼬마 빌딩이라던가 대형 빌딩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빌딩 그리고 신축 부지들까지 해가지고 자산 운용사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딩이라 하시면 사실 저희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서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빌딩도 좋지만 그 포커스보다는 이제 상권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의 측면에서도 같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오늘 이제 초대해 주신 것도 제가 이번에 빌딩 투자 리셋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빌딩 투자 리셋이 제목은 빌딩이지만 실질적으로 상권이라던가 간판을 통해서 그 상권의 힘을 알아볼 수 있게 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랑 편하게 대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첫 번째로 요즘 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을 아직 못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요즘 MZ 세대라는 분들을 좀 자주 만나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나는 내 생에서는 집 사긴 틀렸다라고 오히려 그냥 재테크 안 하고 그냥 버는 대로 다 쓰고 그냥 완전 거의 포기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형된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아직 못 하신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일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절망적인지 지금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선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면은 무조건 하나를 장만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이제 힐링 여행 가족자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힐링 여행에서도 말씀해 주시길 주식을 계속 안전한 주식으로 사 모으고 하다가 내가 내 집을 살 수 있을 때에 그 주식을 팔고 집을 한 채 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투자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선 투자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투자라는 걸 하게 되면은 내 집 마련되는 돈까지 투자금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익은 올라가겠지만 든든한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내 집이 한 채 있다면은 그 다음 투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수익률로 좀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양극화가 이미 진행이 됐잖아요. 맞아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 내가 살 수 있고 나한테 필요한 자리가 어딘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투자를 해도 되냐, 빌딩을 사도 되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맞는 빌딩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택도 약간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내 생활권에서 나에게 안정된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주택은 사는 게 무조건 필요한 거죠.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해보는 게 꿈인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제 생에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서 안양으로 최근에 이사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서울에서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나쁘지 않고, 그리고 그거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말씀하신 똘똘한 한 채가 투자 수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맞는데 내 집 마련 측면에서는 너무 이제 아파트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너무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왜냐면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 말고 매매를 한 경우에도 자리 잘 찾아보면 조금 오래됐지만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빌라도 저는 많이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형태에도 좀 저는 생각해 봤으면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빌라 말씀을 주셨는데 빌라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워낙 아파트에 지금 집중된 성향이 강한 것뿐인데 내가 여건이 빌라에서 할 수 있다면 빌라에 대한 매입도 나쁜 건 아닙니다. 주택을 산다는 건 첫 번째 목표는 투자에 대한 수익성
뭐 함께하면 좋지만 투익성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내가 안정적으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주택 그 구조와 위치를 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떤 투자든 나한테 맞는 것이 중요하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풀 땡겨서 100% 캐시를 사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대출의 그 이자 한도를 뭐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부동산은 이게 정말 잘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수익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요. 그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현금으로 다 사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빌딩을 하다 보니까 빌딩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분들은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으신 조건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이제 잘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빌딩을 살 때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일반화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익률은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4%는 다 넘는 것들이었고 코로나 전만 해도 3% 수준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2%까지도 거래가 돼 왔잖아요. 그 2%가 거래가 된다는 건 이미 은행 금리와 비교했을 때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법인분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네. 캐시라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0%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만약에 뭐 1,000억짜리 건물에 한 4,500억만 대출로 했어도 이자가 엄청나게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이게 세가 전부 다 안 돌아가면 분명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네. 네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이제 또 해볼게요. 네. 책에 상권과 단가를 읽자 어떤 이야기 담겨 있나요? 예, 제가 그 단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요즘에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래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감정평가에서도 주변이랑 같이 비교하는 비교사례법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이랑 비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총액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다. 근데 단가는 5천만 원일 수 있어요. 평당 단가는. 예를 들자면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꼬마 빌딩,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보게 되잖아요. 총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제 책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동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 뭐 고소영 씨나 홍진영 씨 뭐 등등 뭐 다른 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송정동에서 비싼 땅은 한 평당 9천만 원까지 합니다. 네. 근데 이 땅이 50평인 거예요. 그러면 총액이 50억이니까 15억 안팎만 있어도 무리 없이 매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과연 9천만 원의 가격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뱅뱅사거리에서 그 도곡동 방향 쪽에 있는 물건은 이면에 있는 것도 거기도 9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남에서 도곡동 뱅뱅사거리 이면에 있는 9천만 원짜리를 살 것이냐 송정동에 있는 9천만 원짜리를 살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강남을 산다고 말씀을 주세요. 이런 것처럼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상권이랑 그 가격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송정동에 그 레미콘 공장 그 옆에 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동 옆에. 예, 성수동 옆에 있는 거 맞는데요. 네네. 정확히 말하면 성수동 위편에 있는 위편에. 거고요. 예, 동일로 좌측에 위에 지도로 보게 되면 동일로 좌측에 있는 조그만하게 기다란 땅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부동산은 테마다라고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부동산이 이제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상권마다 가지고 있는 그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인 거고요. 그 부동산을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그 부동산학으로 시작했다가 좀 배우게 되면은 금융학이 됐다가
결과적으로 인문학이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상권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상승이 많이 안 됐던 지역인데 저는 이제 대학로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시절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대학로는 공연 문화로 이미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더 소비하게 만들 수 있는 건물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홍대에는 음악이 있고요. 뭐 강남역에는 젊은 문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시면서 그 상권에 대한 그 메인 테마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그 상권에 맞는 빌딩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저도 지금은 많이 안 돌아다니고 있지만, 네. 20, 30대에는 놀러 엄청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서울 곳곳을.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별다방,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사람들 많이 몰리고 잘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스타벅스나 이런 건들 보면 건물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오래된 건물도 좀 사람들 몰려들게 한 건 뭔가 그 아우라? 뭐 겉으로 봤을 때도 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해놓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런 것들도 한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스타벅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판론이라는 거를 처음 얘기를 드렸는데요. 간판을 보면은 그 상권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긴 스타벅스가 있네. 이건 아니고요. 스타벅스가 있고, 투썸이 있고, 뭐 좀 저렴한, 뭐 메가커피라던가 이런 커피들이 있으면 이 간판을 보면서 여기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포 개발팀들이 이미 다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온 간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에서의 간판은 그 자리에 이력서라고 저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소개를 할 때 이력서를 내는 것처럼 간판을 보면은 그 점포 개발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수많은 연구의 결정으로 여기에다가 점포를 낸 거기 때문에 그 간판을 좀 보면서 그 상권에 대한 소비 성향, 피디님도 보시면은 간판을 보면 아 여기는 주로 20대 여자가 가는구나 아니면 직장인이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소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간판을 통해서 미리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간판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